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서민 밀착형의 입법 활동으로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인생, 서민을 위한 다리가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는 갑자기 배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왜요? 진짜요. 닮은 배우 있지 않으세요? 예, 그 요즘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은희 역으로 활약하고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은 배우님이 혹시 네. 이렇게 나랑 같은 생각할까? 그러세요? 찌찌뽕. 아니,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못 듣고 네. 심상정 의원 닮았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오. 근데 좀 더 많이 미인이십니다. 그렇죠? 예. 심상정 꼭 의원이 뒤에 그 나오시면 말을- 다른 얘기 하려고 아니, 지금 그러죠. 안 나오셨잖아요. 아니에요. 대다수가 꼭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뒤에 그 말을 붙이지요. 그쵸. 좀 더 미인이다. 좀 더 젊지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심상정 언니, 죄송해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이세요. 사실 저희 대학 다닐 때 학과 대선배님. 진짜 직속 선배님이시네요. 예, 그러면. 같은 과 선배님이시고 심지어는 전설로 늘 이 선배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진짜? 네, 엄청난 그렇습니까? 선배. 예. 저희 그 이대 정외과는 예. 그 똑똑하고 네. 똑 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많고요. 특히 또 이쁜 사람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데구나. 우리가 정치 외교학과인데 의외로 정치 외교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정말 전공을 살린 몇 분 안 되는 분 가운데 거기다 내리 3선. 그렇죠. 예. 잊을 수가 없는 예, 분이시네요. 예. 참. 오늘 나와주셔서 내리 감사합니다. 3선의 이대 정외과 출신은 제가 처음인 것 같죠? 그쵸? 네. 네. 그랬어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지역구에서 내리 3선 하시면서 네. 늘 수식어가 앞에 붙더라고요. 네. 예, 중랑의 딸. 그렇죠. 예, 거기서 잘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이대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네. 이대 정외과였고요. 그리고 이대 총학생회장까지 했고, 근데 이제 질문이 중랑의 딸, 이대 총학생회장하고 지역운동도 오랫동안 하고 처음 출마할 때 이제 출마 구호가 민주, 혁신, 개혁 이런 거였어요. 이대 총학생회장 할 때하고 그 제가 살아온 삶에는 맞는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오빠가, 큰오빠가 저 무슨 말인지 어렵다. 민주혁신 개혁 띄고 다 띄고 중랑의 딸 이렇게 적어라. 그래서 중랑의 딸이 제 구호가 된 겁니다.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9회, 중학교 10회, 회원여고라고 고등학교 8회. 제가 성공여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의원님. 네. 영남여자중학교 나오고 그렇군요. 중랑에. 중랑 을고 살았군요. 예. 제가 중랑 중랑의 갑인데 딸 괜히 만나신 거예요? 찌찌뽕. 반가워요. 그래서 중랑 갑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친구들은 거의 다 회원을 가고 맞아요. 송곡도 가고 그래서 중랑의 딸 아니 무슨 구호를 저렇게 하지 그리고 딱 쳐다봤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온 학교야. 그리고 이제 이대 총학생회장 그 당시에 이대 갔다 그러면 그럼요. 나 이대 나온 여자 나올 만큼 이대 나왔네? 총학생회장을 했어?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춘추관장이네? 몰표 인지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쫙 몰표 받아서 처음에 지역구를 처음으로 출마해서 지역구를 처음으로 출마해서 내리 3선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중에 저밖에 없어요. 네.
멋있습니다. 그렇게 선배님. 만들어준 게 중랑의 딸이. 야. 야, 중랑의 딸은 다르시네요. 중랑의 딸입니다. 네. 중랑의 둘째 딸? 네, 중랑의 둘째 딸입니다. 나와요. 네. 저는 의원님이 대학 시절부터 레전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쵸. 그 느낌이 확 그 타오네요.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엄청 바쁘시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행안위는 행안부, 경찰, 소방, 인사혁신처, 성관위, 진실가화위원회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소관하죠. 쪽을 소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행안부는 지방자치제 있잖아요. 예.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16개 시도가 행안부 산하가 돼요. 그리고 저희 산하가 되고요. 그래서 16개 시도 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오세훈 다 제가 국정감사하는 거죠. 둘 비교하면서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네, 국정감사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있어서 그 전 국민 어려웠으니까 전 국민에게 전국 재난지원금 준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에 100만 원. 그거 줄 때 이제 그거 주는 거 두들기는 게 저희. 주고 잘 썼는지 체크하는 것도 행안위원회. 그 우리가 이제 국가의 뭐 흔한 말로 안녕과 질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딱 그 부분을 관리하시는 행안부 똑똑하네요. 역시 후배는 다르네요. 어릴 때 무슨 과를 다녔다고요?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네. 진짜 똑똑하네요. 쉽게 말하네, 나보다 훨씬. 네,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앞서서 제가 대표적으로 의원님을 소개할 때 입법 천사, 입법 천사. 입법 천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의원님 대표 법안 구하라법,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태완입법, 정인입법, 사랑입법, 예. 이런 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렇습니다. 법안들이시군요. 그 중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럴까요? 대표적인 거. 여지껏 많은 분을 봤지만 입법 천사는 처음 볼 겁니다. 입법 천사. 이렇게. 제가 언론인이 네. 저를 입법 천사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어요. 예. 네. 이름이 태완입법, 사랑입법, 정인입법. 너무 이름이 이쁘지 않아요? 예. 그냥 이름 안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태완이, 정인이, 사랑이 전부 다 아픈 거예요. 아픈 아이들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법책엔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에요. 살인범에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주는 것. 살인자 너는 끝까지 잡힐 때까지 너를 추적하고 잡아서 처벌할 거야. 이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이름이 그 아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이 된 거죠. 태완이 어머니 너무 많이 울었죠. 그렇지만 태완이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태완이 같은 아이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제가 19대 때 국회의정 대상이라고 국회의장이 주셔요. 그 태완이법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법 정성평가를 해서 그게 태완이법이 됐고 네, 그게 통과되고 나서 이제 약천오거리 살인사건 살인범도 잡았고요.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 태완이법이 통과되니까 모든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거예요. 화성 사건 연쇄살인범은 이춘재는 감옥에 있었죠. 더 이상 안 잡히는 거예요.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그랬지만 태완이법 때문에 다시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범인을 잡았고 유족을 위로하게 됐고 그것을 범인으로 몰렸던 그분이 재심을 청구해서 살아나게 됐죠. 제가 재심 청구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입법 천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최근에 만든 법으로는 정인입법. 정인입법은 아동학대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학대당하는 걸 어린이집에서 봤거든요.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물은 거죠, 경찰한테. 얘 학대당한 것 같아요. 경찰이 만약에 간다 그랬는데 아기 부모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경찰 보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기가 학대당하는 것 같은 게 확인되면 그래도 72시간 내에 아기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돼요. 거기 돌아가서 살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2시간 내에 애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 이게 정인입법입니다. 아기가 학대당한 것 같으면 분리해 주는 거.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 오늘 이제 딱 뵙고서 이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시고 아픈 곳을 다 보듬어 주시는 그 모습에 인생책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인생책도 야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명료하고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는 책인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예, 인생책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가요? 네, 우선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못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네. 이 책을 아동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른이 봐도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있는데요.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입니다. 이 두 애벌레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두 애벌레가 처음에 태어나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저기 높은 데 애벌레들이 올라가려고 하네?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네. 라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엔 그게 생애 목표가 아니라 네.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삶의 혁명을 꿈꾸는 이야기가 바로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의원님 이 책을 그럼 인생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선 책이 이쁘잖아요. 예. 깨끗하잖아요. 네, 의원님이랑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너무나 명료하시고. 책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네, 스카프도 혹시 맞춰서 하고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요? 꽃이잖아요. 오,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꽃이고 노란색. 나비와 이 책이 있는 건데요. 네. 이 책은 쉽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읽었는데요. 중학교 때 읽은 거랑 대학교 때 읽은 거랑 다르죠. 또 재선 때 지역에서 유치원 그 교사들이 저에게 책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주고 또 한 번 읽었거든요. 그때 읽은 거랑 또 다르고요. 그래요? 요번에 또 이 책을 추천하면서 또 한 번 읽었는데 네.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읽고 빨리 달라질 수 있고 이래서 네, 네.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원님 혹시 여기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세요? 트리나 폴리스라는 저자에 대해서? 이 저자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각을 만드는 조각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고 단순한 그러면서도 사람의 감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갖게 하고 이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듣고 그리고 작가와 동화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지 않지만 그림과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자세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애벌레의 사랑과 모험입니다. 첫 번째 차트. 호랑 애벌레.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호랑 애벌레라고 할 수 있죠. 호랑 애벌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제 이끌어 가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그려진 이 호랑 애벌레가 이제 알에서 막 태어난 겁니다. 네. 네. 배가 고프니까 이 나뭇잎도 갉아먹고 또 배가 채워지니까 행복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그때 내가 이게 태어난 이유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뭔가 다른 삶이 있겠지.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네.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호랑 애벌레가 뭐 다른 애벌레들도 보고 근데 얘는 나보다 별로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또 다른 길이 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애벌레 떼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애벌레 떼들이 어디론가 한데 뭉쳐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도대체 저게 뭘까? 저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다른 애벌레들도 저렇게 가겠지 해서 호랑 애벌레 역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의원님, 여기서 호랑 애벌레에서 저희는 우리 뭔가 대중이라고 하나? 나 자신의 모습이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의원님 호랑 애벌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또 읽었던 책 중에 데미안이 있습니다. 네. 데미안 정말 매번 읽어도 어렵고 근데 거기서 멋있는 말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네. 알에서 깨어나면 그 알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영양분을 먹고 있으면 됐는데 네. 알을 깨고 나오는 그 혁명 깨고 나왔더니 새로운 세상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애벌레도 그 알의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이파리에만 있어도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 이파리에만 있다가 자기 누에고치가 되어서 다시 나비로 가는 애벌레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태어났으면 재밌게 거기서 놀면 되는데 거기서 그 아이는 그냥 재밌게 놀 거예요. 근데 세상을 먼저 산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학원도 갔다 와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1등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삶이 좋을까? 우린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애벌레는 되게 구차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애들이 그냥 기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읽을 때는 사실 경쟁하기 바빴어요. 예.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그렇죠, 놀지 마. 그렇죠. 네. 1등 해야지. 예. 뭐 반장하고 그럴 때니까 1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등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내가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청와대 갈 때 느낀 거예요. 청와대 추천관장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갔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건 너무 멋있는 자리인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굳이 꼭 꼭대기에 가려고 해봤자 그건 몇 명만이 갖는 부러울 수는 있으나 거긴 거기에대로 또 외로움.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죠. 아니 근데 국회의원 되라고 권유한 게 어머니이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네. 딸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너는 아예 정치를 가라. 네 소질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딸을 제일 많이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엄마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까지 보내놨으면 말이야. 어? 직업도 좀 좋은 거 가져가지고 출세도 좀 하고 엄마 뒷바라지도 좀 하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역 운동하는 동안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애를 낳는데 애를 당신이 봐줄 테니까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와, 엄마 진짜 네. 멋있으시다. 제가 사실은 애가 4살 때 우리 남편도 학생운동이었어요.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고시 공부를 시켰고 남편이 고시 공부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 내가 너 변호사 시키려고 너 법조인 시키려고 애들 봐줬지. 네 남편 뒷바라지 하라고 봐준 게 아닌데 어떻게 너는 네 남편 뒷바라지만 하려고 하냐. 나는 그게 제일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료도서 되시라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삶을 살고 30한 몇 살이 넘어서 간 네네. 곳이 아마 36살쯤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이대 공공정치학과를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의도에서 정당 활동을 하게 된 시작을 겁니다. 한 네. 그 시기. 네. 2011년이 됐는데 어머님이 파킨슨으로 몸이 굳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어머님 집에 살았어요. 거기서 남편 고시 공부도 시켰고 애가 둘인데 둘 다 거기서 세상에. 키웠어요. 근데 어머님이 파킨슨으로 몸이 딱 굳어가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분가해라. 이제 너도 네 집을 가지고 대신 분가의 조건이다. 출마해라. 내가 너 정치시키려고 40년 기다렸다. 출마해라. 출마하고 저희 어머니는요. 저랑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 천상 여자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자분자분하시고요. 큰 소리 한 번도 안 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강한 여인이 돼서 저를 출마시켰고 제가 출마해서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덕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셨네요. 예. 그렇게 예. 정치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의원님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정치하기를 너무 잘했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태환이법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태환이 얘기는 누가 알고 예, 예. 정인이법은 누가 만들고 예. 사랑이법은 누가 만들고 구하라법은 누가 만들고 네, 네. 구하라가 9살 때 엄마가 구하라와 오빠를 놓고 나갑니다. 아버지 손에 커요. 근데 아버지도 안 키웁니다. 할머니랑 고모가 키워요. 그거는 키워준 고모나 할머니가 받거나 아버지가 갖거나 키워준 엄마가 가져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민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름을
구하라 오빠랑 상의해서 구하라법이라고 만든 거죠. 잘 안 됐어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구하라 생모는 40을 갖고 가고 구하라 생부가 60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불공정하죠. 네, 네. 이런 게 구하라법.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 네. 이게 공무원 구하라가 똑같이 있었어요. 공무원 구하라는 1살 때 간 엄마예요. 그 엄마한테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가게 됐는데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그걸로 또 제가 국회의장상을 또 받았죠. 태완이법처럼. 제가 국회의장상을 2개나 받았어요. 일단 박수 보내드립시다. 우리 입법천사.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우리 의원님의 정말 위대하신 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해안이 있으셔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로 보내신 입법천사십니다. 입법천사 맞습니다. 네, 네. 당신을 입법천사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두 애벌레 사랑과 모험. 애벌레 기둥과 노랑 애벌레. 여기 두 애벌레라고 그랬는데요. 호랑 애벌레가 주인공이지만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노랑 애벌레입니다. 그렇죠? 저는 노랑 애벌레도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데요. 네.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떠난 호랑 애벌레가 애벌레 기둥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기둥이 꿈틀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애벌레끼리 서로 얼마나 짓밟고 맞아. 다른 애벌레를 밟고 계속 아래로 올라가야만 내리면서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노랑애벌레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호랑애벌레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 속말을 입 밖으로 하게 돼요. 네. 그 말을 노랑애벌레가 듣고 그래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네. 함께 그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와서 두 사람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노랑 애벌레는 좀 더 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현자입니까? 노랑 애벌레는 덜 치열한 거죠. 덜 치열했는데 예. 먼저 세상을 말하자면 만나게 되죠. 만나죠. 네. 그러니까 호랑 애벌레는 저 기둥을 끝까지 올라가서 예. 최고가 되겠다고 예. 하는 거고 노랑 애벌레는 내가 꼭 다른 애벌레를 저렇게 떨어뜨려 죽이고 그걸 밟고 올라가서 과연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면 갖는 게 얼마나 될까? 네.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원래 존재했던 애벌레로 돌아가는 거죠. 예. 저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호랑 애벌레가 있었고 그게 아니야. 서영교는 치열하게 글로 갔지만 저희 오빠가 오남 1년대 남자 5명의 저희 어머니가 정치하라고 안 그러거든요. 예. 꼭 나처럼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 자기에게 맞는 걸 살아도 행복하거든요. 네. 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길이 맞는 거죠. 그처럼 노랑 애벌레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용기 있게 예.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사는 삶. 너무 치열하지 않으면서 순리대로 그 순리대로 살러 오는 게 더 용기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 둘 다 이제 나비가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애벌레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탈피를 해서 나비가 되는 건데 치열하게 살았지만 맹목적인 삶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비가 뒤늦게 되는 호랑 애벌레와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고 뭔가 그냥 자기네 존재를 발현한 노랑 애벌레. 저는 이제 이런 구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노랑 애벌레가 자기로 돌아와서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 네. 자기 처지에서 가장 열심히 산 건 숨 죽이고 한 번은 죽은 거잖아요. 자기를 죽는 게 자기를 그쵸 죽이고 자기의 꼬치를 만들고 네. 그리고 그걸 세월을 기다려서 나비로 거듭나게 되는 거기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죠. 그게 용기, 큰 그렇죠. 용기였던 거. 큰 용기인 거죠. 내 삶을 순리대로 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될까? 그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자기에게 맞게 자기 처지에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최선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의원님 정말 네. 오늘 말씀도 잘하시고 화통하시고 이야기가 정말 대하 네. 소설이신데 네. 이런 의원님의 순발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잠시 좀 편안하게 네. 숨을 고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의원님은 5자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을 드리면 센스 있게 5자로만 줄여서 네.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운 나는 말. 그거 미리 안 가르쳐 줬네. 예. 그러니까요. 시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 그럼 엄마가 우리 의원님을 만들어주신. 아니 네. 자녀분들이 엄마 사랑해 예. 할 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 그리고 엄마 사랑해.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남편 사랑에는 좋죠. 주저하신 거예요? 뒤늦게 생각나셔갖고 깜짝 놀라면서 남편 좋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개인기 있어? 갑자기 말을 안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입법 천사야. 입법 천사야. 그게 입법 천사가 맞아요. 되길 수 정말 있죠. 국회의원의 네네, 개인기죠. 맞아요. 예. 요리 뭐 잘해? 세 번째 질문. 술안주는 다. 어울리셔. 왠지 어울리셔, 진짜. 좋은데요? 네. 천사도 네 술 번째, 마시는구나. 네 번째 질문. 나의 장점은 사람 좋아해. 사람 좋아해.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나의 단점은 없다고 없다고 해줘. 없다고 해줘. 없다고 해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너무 많은데 네, 단점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최선을 네. 다해서 5자 토크 해주신 거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 네. 네. 의원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그러네. 그렇죠. 재밌었죠? 네,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애벌레의 사랑과 모험, 나비 희망이 되다. 여기서 이제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됩니다. 그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굉장히 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죠. 그렇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호랑이벌레와 노랑이벌레가 만나서 이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 호랑이벌레가 또 야심이 있어서 나는 정복하지 못한 저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떠납니다. 근데 노랑이벌레는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그 삶은 아닌 것 같아라고 거기에 남아요. 네. 그리고 노랑애벌레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데 늙은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애벌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애벌레가 단지 그냥 땅바닥에서만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삶, 나비가 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노랑애벌레도 큰 고민 끝에 이 나비가 되기로, 그래서 고치 상태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때 이 늙은 애벌레가 결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책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랑애벌레가 물어요. 저기 나비가 뭐죠? 라고 물었더니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라고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기둥에 올라간다는 건 나만 혼자 독보적인 존재가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그거야말로 호랑이벌레와는 다른 노랑이벌레의 희망을 발견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과제의가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 그 고통을 말하자면은 받아들이고 그 통을 이제 견뎌야만 나비가 되는 거죠. 솔직히 자기 인생에서 이대 정외과를 갔는데 뭐 연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기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학교 생활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네. 불가피하게 학생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는 이대 정외과가 그런 거 많습니다. 고팅, 꽈팅,
미팅 진짜 많이 하죠. 100번 넘게나. 부럽습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아이고. 많이 옵니다. 여유 있는 집안에 자제들이 많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도 그 삶을 살고 싶지만 도저히 죽어간 사람들 이 가슴속에 아픈 거예요. 저리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총학생회장 될 때 이젠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제가 면목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면서 저를 이대까지 보낸 그 엄마, 오남일녀를 키운 그 엄마를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배신하고 이제 제가 이대 총학생회장이 돼서 감옥도 가고 엄마 죄송해요,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걸 겪을 때 한번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저는 그때가 아마 어쩌면 애벌레가 근데 그때는 새로 탄생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누에고치가 돼서 그대로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독재를 정리해낼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삶이 저는 한번 저를 죽이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치가 된 이후에 내가 나비가 된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두려워도 고치가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고치가 될 때는 그걸 끝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이제 그 이후에 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의원님, 이 책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혹시 구절이 있으셨으면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70쪽에 있는 그 구절입니다. 나비는 꽃에서 꽃으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된다. 이 나비가 존재하기 위해서 꽃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 나비가 존재해서 다시 꽃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흉해 보이는 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쩌면 밟아버리려고 하는 애벌레에서 나온, 그래서 그 애벌레가 얼마나 귀한 한 생명체인데 애벌레들 쉽게 하찮게 생명을 앗아가면 안 되고, 또 마지막에 그 75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애벌레들, 그런 애벌레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벌레는 다 나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벌레들이 기어 나옵니다. 자기 털을 떠나서 잡아먹히게 되고 자기가 먹고 살면서도 자기가 누에가 돼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공간에 자리를 잡아야지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되게 감명 깊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의원님, 이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뽑는다면 뭐라고 뽑아보시겠어요? 하찮은 애벌레는 자기가 한번 고통과 삶을 끊는 누에고치의 과정을 겪고 났더니 아름다운 나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 시절 우리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지만 네. 미래가 다 보인다고 생각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이 애벌레는 과연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미래는 훨씬 더 아름답다. 그리고 너의 삶은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를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답이 저는 이 책의 제목 같아요. 꽃들에게 서영교 나비는 나비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를 맞아요. 가지고 나비가 된 거다. 뭐 이런 줄거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너무 좋은 해석이시고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공감하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러면 서영교 나비는 잘 큰 나비가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나비는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벌레는 모두 나비가 되고 모두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든 사람은 모두 나비가 돼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너도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이고 네. 당신도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이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어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좀 분야가 다를 뿐인 거죠. 예. 누군 꼭대기에 가서 혼자 간 사람. 거기에 따라 올라가다 치여서 매몰된 사람. 네. 그렇지만 치여서 매몰된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거죠. 너 나 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이쁘게 네. 만들어진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선 의원님은 중진이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또 여성 중진 의원으로서 뭐 목표가 있으신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하반기 20년, 21년, 2년 동안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킨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셨어요. 1등을 했어요. 예. 어제는 법안을 제일 잘 만들었다고 또 의정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 약자도 있었지만 약자를 구할 경찰에게 힘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으로 이번에 의정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을에 있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이 세상에 아직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곳에 그걸 만드는 일, 그것을 하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네. 이런 일을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에게 우리가 최고예요. 네. 그리고 애들에게 네가 말이야 잘 커서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걸 애들에게 알려주고 부모님들에게 당신 아들이 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정말 의원님한테 이렇게 사랑이 정말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진영 씨는 의원님 만난 소감이 어땠어요? 오늘 나비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계속 예. 이렇게 꽃들에게 예. 국민이라는 꽃들에게 희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허위평론가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책의 한 줄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벌레 안에 나비 있다. 오, 네. 그러네. 네, 정말 애벌레만 보면 어떻게 이 안에 나비라고 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하게 네, 되지만 네. 정말로 있잖아요. 예. 이 노랑애벌레도 그걸 의심하는데 저도 그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네. 의원님 덕분에 좀 믿어보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나비가 될 수 있고 그 나비는 모든 꽃들의 희망이다.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정치는 아주 소중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세금을 다시 제대로 배분해서 이자 붙여서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여러분들이 함께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 법은 그대로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정치인이 바꾸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법을 바꾸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바꾸라고. 그리고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내 세금 잘 쓰였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세금을 제대로 잘 분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정치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책방 진행하면서 참 오늘처럼 뜨뜻하고 오늘처럼 든든한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의원님 입법천사 활동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천사로서 많은 활동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영교 사랑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후배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후배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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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지구를 살리는 옷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티셔츠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원과 노동이 필요할까요? 또 청바지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행에 민감한 패스트 패션 시대에 짧은 유행이 지나고 나면 미처 팔리지 못한 옷들은 폐기됩니다. 질 좋고 튼튼한 옷, 동물과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옷,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덜 남기는 옷 만들기. 지속 가능한 패션을 향한 비건 패션 브랜드 나나워스의 대표 박진영, 신하나의 여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 책 지구를 살리는 옷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쓰는 사람들의 책 세상의 모든 청년입니다. MZ세대 2030, 이대녀, 이대남, 90년대생. 청년들은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말하는 청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미디어와 언론, 정치권이 주목하지 않았거나 다루더라도 청년에서 슬그머니 제외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퇴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를 떠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밟은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지우 작가와 쓰는 사람들은 기존 청년 담론에 포섭되지 않은 목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드넓은 캠퍼스를 누비는 대학생,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신입사원 같은 한정된 이미지 밖 청년들의 목소리. 우리 사회가 쉽게 구분했던 안과 밖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청춘을 논할 때 슬그머니 제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청년입니다. 세 번째로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를 소개합니다.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는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 것인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경쟁사회의 한계를 넘어 협력사회로 나아갈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합니다. 현대 철학 교수인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둘러싼 여러 정치 담론을 세밀히 분석하고 인간의 사회성에 기초한 새로운 자유 개념인 사회적 자유 개념을 제안합니다. 사회 철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포착하는 문성훈 교수의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명이 쓴 혁신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 혁신국가로 평가됐는데요. 서평자 최영록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과학부 교수는 혁신은 익숙한 용어이지만 관련 현상이 매우 복잡하여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책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들로 구성된 저자들이 혁신의 수요와 공급 분석 틀을 제시하며 한국 경제의 혁신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고 있다고 서평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새로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제시하는 책, 혁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한스 웨르크 퀴스터의 숲의 역사입니다. 책은 역동적인 자연의 일부이자 고유한 역사를 가진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평자 김현석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는 숲이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이고 그 해법을 위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지 묻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숲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길을 앞에 두고 있을까요? 인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숲, 그 오랜 역사를 만나보는 책, 태고로부터 진화해온 숲에 대한 기록, 숲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